남과 북이 갈라선 지 70년. 강산이변에도 벌써 7번이 변했을 시간이 흘렀으니 이념으로 갈라져 맞서고 있는 남과 북은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데에 비해 공산주의에 짓밟힌 북한은 인권 말살과 굶주림, 3대 세습, 1인 독재 공포정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 동족간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북한 공산주의, 전쟁 후에도 1.21 무장공비 난파 사건, 갈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울진 삼척 지역 무장공비 침투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친 순진무구한 어린이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수많은 무고한 대한민국의 인명을 살상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개발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집단과 평화를 논하며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남과 북. 현재의 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 영상을 통해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다시 6.25와 같은 불법 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르는 경계의 대상임을 제3 인식하고 주체사상 1인 독재 공산주의 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말살당한 채 억압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생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남북이 다 함께 잘 사는 날을 기다리며 국력이 부강한 나라, 정신세계가 아름다운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서 전 세계의 평화의 등불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나라가 되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앞으로 매주 1 내지 2회 총 100회에 걸쳐 방송하게 될 이 프로그램은 남한이 묻고 북한이 답하는 내용을 만화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8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불과 10여 시간 전, 일본의 패망을 직감한 스탈린은 미국의 제2차 대전 참전 요청을 수용,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여 만주와 조선의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불과 일주일의 대일본 참전으로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노도처럼 점령한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계속 남진하는 것을 보고 한반도 전체를 소련군이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38선을 기점으로 그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관할한다는 계획을 제안했고, 스탈린이 이를 받아들여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군이 점령하게 된다. 스탈린은 하바로프스크 소련군 88 정찰 여단에서 자신들이 훈련시킨 김성주와 남로당 중책으로 활동하던 박헌영을 불러 장시간에 걸친 면접을 본 끝에 김성주를 자신들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 북쪽을 대리 통치할 인물로 낙점했다. 소련은 33세의 새파란 소련군 대위 김성주를 위대한 항일투쟁의 영웅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 평양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38선 이북 지역에 공산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명령이 남북한 분단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1946년 2월 8일 소련은 북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공산주의 단독 정권을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김일성을 임명하여 권력을 지워주었다. 소련이 2년 6개월이나 먼저 북한의 공산주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 놓고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정부를 수립한 것을 두고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선전선동하였다. 그 후 소련 공산당은 자신들이 만든 토지개혁법, 노동법령,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산업, 운수, 통신, 은행, 국유화 법령을 번역하여 북한 공산화 작업에 돌입했다. 소위 민주개혁이란 미명하의 공산화 작업은 사회주의라는 명목을 앞세워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공산당이 소유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북한은 단 한 평의 땅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소련 공산당은 북한의 공산화 작업을 반대하는 지주, 기독교인, 민족주의자, 기업인, 지식인 계급을 친일 반동분자로 낙인 찍어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 북한에서 잘 훈련된 100만 명 이상의 지식계급이 남한으로 월남하여 대한민국 번영의 선봉 역할을 하게 된다. 소련 공산당은 1946년 2월 출범시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으로 바꾸고 북한의 헌법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내각의 장관, 차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스탈린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 소련 공산당은 북한 정권이 출범할 때 김일성이 낭독한 연설문까지 모두 써주어 김일성을 그것을 낭독하는 로봇에 불과했다. 완전 무결한 소련 공산당이 조종하는 위성 공산 독재 국가가 출범한 것이다. 김일성은 남한 지역까지를 해방하여 전 한반도를 공산 통일하기 위해 스탈린에게 2차례나 남침 전쟁 승인을 요구했으나 스탈린은 미군이 아직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고 북한의 전력이 전쟁을 수행할 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김일성의 요구를 거절한다.